안녕하세요. 지난 강의에서는 전력산업 중 발전 부분의 개요와 산업발전 초기 기술 태동 및 혼란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후 시대인 기술 도입기와 기술 체화기 및 자립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 도입기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1980년대 국내 주도의 발전소 건설 추진 및 발전 설비의 국산화에 있습니다. 1977년부터 81년까지 진행된 제4차 전원개발계획으로 국산화를 본격적으로 시도하게 됩니다. 4차 5개년 전원개발계획은 몇 가지 새로운 전환을 시도함으로써 전력산업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 이 전원 개발 사업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두 차례에 걸친 석유 위기를 계기로 탈석유 및 에너지 다원화 시책이 강력히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저 부하 설비도 유전소 화력으로부터 원자력 및 유연탄 화력 주도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둘째, 지금까지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있어 외국 기술과 기자재에만 의존하던 외국 주도의 턴키 방식에서 벗어나서 국내 주도형으로 과감한 전환을 시도하고 기술 축적과 기자재 국산화를 촉진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산화 선봉을 이룬 발전소로 평택과 울산 화력 4호기부터 6호기를 준공하게 됩니다. 발전설비 기자재 국산화 시책으로 국내에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1976년 이후 전원개발 사업의 특징은 탈석유 전원개발의 촉진, 발전소 건설을 위한 발주 방식의 전환, 기자재 국산화 등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의 전환으로 초기에는 품질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장기적인 전력 수급의 안정과 국내 기술력의 축적 및 기자재 국산화 촉진에 크게 이바지하는 등 한국 전력산업 발전에 새로운 기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기술 체화기 및 자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초임계압 발전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한국형 표준 석탄화력 발전소의 설계, 건설 및 운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외국 기술에 의존해 건설된 수많은 발전소는 사실 국내 발전 시장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선진국 제각각의 발전소로 만들었습니다. 제작자가 서로 달라 설비 운영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국내 건설 기술 축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발전소에 숙련된 고급 운전원이나 정비 인력이 다른 발전소에 가게 되면 한동안은 초급 발전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전소의 구조가 전혀 달랐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국내 전력 수요의 성장과 더불어서 계속된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은 한국전력 기술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기술 능력을 축적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내 기술 발전의 필요성을 증대시켜서 독자적인 설계 모델 개발에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발전소의 장점을 모아 세계 최고 수준의 발전소를 설계, 제작, 운영해 보겠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1984년에는 표준석탄 화력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85년에는 신규 사업 추진실을 만들어 설계 전문 회사인 한국전력기술의 기술진과 기본 설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참조발전소인 삼천포 화력 1, 2호기와 보령 화력 1, 2호기를 고려해서 드럼 형태 보일러를 고민했는데 이 발전 효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관류형 초임계압 발전소로 변경하게 됩니다. 한국의 전력 부하 특성을 고려해서 일일 기동 정지가 가능하게 하는 등
부와 추종성을 높이는 설계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국내 관련 산업의 기술 수준 향상과 건설 투자비의 국내 조달 가능성 등 기술 자립을 위한 주변 여건이 성숙되었습니다.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의 편리성 제공, 설비 신뢰성 향상, 건설비 절감, 국내 관련 산업의 기술 자립, 독자적 설계 모델의 보유 등을 위한 의욕적이고 야심찬 계획을 수립해서 한국형 표준 석탄화력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어서 설비 운영 기술의 고도화로 해외 수주가 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운영기술 자립을 위한 전문원을 양성하고 연구개발을 연계해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확보하게 됩니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 해외 선진 기술의 각축장이 되었던 발전소를 우리 독자 기술로 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최신 발전소의 터빈이나 주요 설비를 분해하고 정비하려면 선진 제작회사의 엔지니어의 감독 없이는 분해 조립 작업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이 운영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설계 제작의 불량에 의한 사고까지도 운전 미숙에 의한 사고로 억울하게 뒤집어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종속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전력공사에서는 1980년대 기술반을 발족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을 추가해서 외국의 기술 의존에서 빠르게 벗어나고자 노력했습니다. 1982년에는 이런 기술반을 기술 전문원실로 확대, 개편하고 원자력 분야와 물처리 분야, 송변전 분야까지 확대시켰습니다. 1990년에는 기술 전문원실을 정비기획실로 변경해서 한국전력이 전체 전력 설비 운영 기술을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2001년에는 한전이 5개 발전회사로 분리되게 됩니다. 이 발전 자회사라고 불리는 발전회사로 분리되게 되는데 전문원들이 전력연구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현재는 발전 자회사별로 전문원 제도를 운영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세계적인 선진 제작회사와의 기술 토론에서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고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발전 기술을 수출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필리핀 말라야 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하게 됩니다. 필리핀 말라야 발전소의 성능 복구 운영 사업이 1995년에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서 1997년에 일리안 가스 복합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사업을 시작으로 해외 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 발전 분야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말라야 발전소는 1998년에 운영에 들어갔고 일리안 발전소는 2002년 6월 상업운전과 11월 준공식을 마치고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말라야와 일리안에 이어 필리핀 세부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필리핀 북부 지역에 몰려있던 사업 영역을 중부지방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말라야 화력 발전 사업에 진출한 이후 중국이나 UAE,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등으로 사업 영역을 점차 확대했으며 중국에서는 산서국제에너지 집단 유한공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산서성 석탄 연계 발전 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경우에는 요르단 알-카트라나 가스복합 건설 및 운영 사업, 사우디아라비아 라빅 중요 화력 건설 및 운영 사업, UAE 슈에히앗 S3 가스복합 건설 및 운영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멕시코의 노르테 가스복합 건설 운영 사업을 수주한 것은
해외 발전 사업상 역사상 최초로 중남미 시장에 진출한 것으로 기존 일본 등의 업체가 점유하고 있던 중남미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어서 배연 탈황탈질 설비를 국산화하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 방식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환 유동층이라 불리는 새로운 연소 기술을 발명하게 되면서 다양한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어 800MW급의 표준 석탄 화력발전소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환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발전소 부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발전소 건설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고 환경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발전소 부지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500MW의 표준 석탄 화력 발전소를 비롯한 다수의 발전소 건설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되었는데 2000년대 전력 개통 규모가 크게 성장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개통 규모 성장과 더불어서 대용량 석탄 화력 건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한전은 800MW급 석탄 화력 발전을 위해 신중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3년 2월 대용량 석탄 화력 발전소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치고 국내의 기술 수준과 선진 기술의 추세를 감안해서 단위당 용량을 800MW로 확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련된 800MW급 석탄 화력은 기존의 500MW급 표준 석탄 화력을 대체하고 2000년대 석탄 화력의 주역기로서 계속 건설하는 목표를 가지고 설립되었기 때문에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과 경제성 제고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 발전이었습니다. 기후변화 회복 등 국제적 환경 규제 강화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진국에서는 증기온도 격상 기술 개발과 함께 신규 발전소 건설에 개선된 증기 조건 적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800MW급 석탄 화력은 이러한 추세와 경제성을 고려해서 증기 온도를 538도씨에서 566도씨로 높여 조정함으로써 발전소 효율 향상에 따른 연료 절감과 함께 유해물질 배출도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500MW 표준 석탄 화력 건설로 이미 확보한 초임계압 기술과 함께 2000년대 중심 기술로 자리 잡은 초초임계압 발전소 도입을 위한 건설 및 운영 기술 확보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전력산업 중 발전 부문의 기술 도입기와 기술 채화기 및 자립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발전 부문의 기술 도입과 자립기술 성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발전 부문의 기술 선도기와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